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계융합 종합설계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6주차에서 레퍼런스 엘리먼트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불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아주 중요한 기능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불리언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인수와 결과가 두 개 요소 집합의 값을 가정하는 함수, 불리언 대수 연산, 뭐 이렇게 and, or, not. and는 어떤 거 어떤 게 더해지는 거, or는 어떤 거 어떤 게 겹쳐지는 부분, not은 빼지는 부분,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언 연산은 합집합, 교차, 교집합, 그리고 보완, 어떤 게 빠지거나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논리적 연산을 의미합니다. 이게 카티아에서도 이렇게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저희가 3D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부품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조립된 것 같이 그렇게 생긴 단품이 있습니다. 단품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붙어 있는 뭐 용접이라든지 볼팅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형상 자체가 단면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를 겹쳐서 같이 겹쳐서 모델링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델링 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성이나 나중에 부품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부품의 각 요소를 결과적으로 조합하는 거죠. 조합할 때 부품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조립이 아닙니다. 조립이 아니고 다른 거임에도 불구하고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어떤 부품에서 어떤 부품을 빼는 거, 빼서 제작하는 거, 아니면 겹치는 부분만 남겨두는 거, 뭐 이런 기능을 6가지로 나눠 놓은 게 불리언 오퍼레이션입니다. 6가지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어셈블리, 어떤 요소와 우리 파트 바디, 3D에서 파트 바디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파트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두 요소 간의 조합, 그래서 합집합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켓이랑 패드가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조합하면 패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합집합 또는 차집합. 지금 이해가 잘 안되면 예제 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d, 두 요소 간의 결합. 이거는 포켓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게 아니고 합쳐지는 거. 그래서 add는 무조건 합치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remove는 무조건 빠지는 거. 포켓이 마이너스인데 리무브를 하면 빼기니까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뺍니다. 어셈블리는 그 기능에 사용된 기능의 성질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것 반면에 add와 remove는 무조건 더하고 무조건 뺀다. 그리고 엄청 많이 쓰이는 두 가지가 intersect, 그러니까 두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는 기능입니다.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유니온 트림. 트림은 우리가 잘라내는 건데, 그죠? 유니온, 그러니까 합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엄청 유용한 기능인데요. 두 요소를 결합하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준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없이 어떤 물체를 그린다고 하면 엄청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걸로 정말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트림은 합집합의 기능과 빼기 일부 요소, 합집합과 차집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무브 럼프라고 있는데 럼프는 어떤 찌꺼기를 제거한다. 리무브 럼프. 우리가 리무브 기능을 써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빼요. 뺐을 때 두 부품이 두 동강이 났다. 예를 들어서 중간을 빼서 두 동강이 나면 남은 이 한쪽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쉽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떤 부품에서 어떤 부품을 빼게 되면 물론 그 모델링 자체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3D 자체에서는 하나로 인식하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인식하는데 요거를 손쉽게 지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지우면 원래는 같이 지워지는데 얘만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것도 유용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어셈블리부터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집합, 차집합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각 블럭과 이런 실린더를 중공 실린더를 그려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열고요. 자, 즐겨 찾기 해서 파트 디자인. 자, 간단하게 사각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치수는 입력 안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려서 자, 패드로 한 20mm, 30mm 정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그리고 자,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모델 두 개를 더하고 합치고 빼고 할 때는 원래 있는 파트 바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또 추가해야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메뉴에서 인서트 바디 클릭을 하게 되면 파트 바디 한 개 더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바디에서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사각형 육면체를 패드로 뽑아냈고, 두 번째는 다시 스케치해서 실린더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패드로 이건 좀 길게 한 70 미러도 해서 양쪽으로 관통하도록 이렇게 그립니다. 이 두 파트가 서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생겼죠. 겹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어셈블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바디에서 어셈블리해서 어셈블리 누르게 되면 붙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하나가 됐죠. 지금은 파트 바디 상위 거를 누르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두 개의 부품이 조합된 거죠, 사실. 그죠? 우리 실제로는 이 부품과 이 부품이 여기서 용접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얘도 얘랑 용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안 쓰고 얘를 그린다고 쳤을 때 이걸 그리고, 그죠? 이걸 그리고, 그죠? 요걸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어셈블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그렸던 패드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오케이. 그럼 스케치만 남았죠, 그죠? 여기서 다시 포켓을 눌러 볼게요. 포켓.
해서 mirrored extend 이렇게 하면 요거 할 때 자 지금 지금 패드에 밑줄이 꺼져 있죠. 그 얘가 활성화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활성화할게요. 우클릭해서 F를 누릅니다. F. 키보드 F 누르면은 얘가 밑줄이 꺼졌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포켓으로 다시 그립니다. 스케치 선택하고 mirrored extend.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포켓인데도 불구하고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빼려고 준비된 요소입니다. 빼져야 될 그런 요소죠. 얘는 실제로는 지금 형상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가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놈을 다시 우클릭해서 제일 아래쪽에 어셈블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패드로 바로 뺀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죠?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파트 바디에서 여러 기능을 써서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다 현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요 위에 메뉴에서 어셈블리 툴을 이름을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 이렇게 그러면 구멍 할 때 어셈블리 기능을 썼고 요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게 되면요 원상복구가 되죠. 그래서 어셈블리는 더하기 요소끼리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를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합집합과 차집합 이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닫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했죠. 두 번째로 add는 마찬가지로 두 요소를 합치는 건데 무조건적인 결합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포켓을 마이너스 요소인 포켓을 합친다고 해도 형태가 그대로 남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남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요거를 지금 포켓인데 우클릭해서 add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모델링 모양은 좀 다르죠. 여기에서 보면 아이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무브 때는 새로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리무브는 한 요소에서 다른 한 요소와 겹치는 부분만 제거시키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켓을 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리무브로 써서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지울게요. 빼서 기능을 없애버리고 이대로 놔두고요. 다시 인설트해서 바디를 하나 만듭니다. 자,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 다시 자, 우클릭 파트 바디 2에 우클릭을 해서 리무브를 눌러 볼게요. 자, 리무브 누르겠습니다. 리무브 누르면 아까랑 다르게 뭔가 창이 떴죠. 그죠? 파트가 두 개일 때는 한 개를 찍어서 기능을 실행시키면 나머지 하나의 파트에 자동으로 그 기능이 실행됩니다. 근데 세 개 이상일 때는 어떤 거에다가 이 기능을 실행할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리무브는 우리가 바디 2에서 했죠, 그죠? 했고 어디에다가 할 거냐? 원래 거 여기다가 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텅 비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 바뀌었죠, 그죠?
바뀌고 OK 누르면 이렇게 맞아집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리무브 없애줍니다. 자, 리무버에다가 딜리트 누르고 창 떴을 때 OK 눌러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인터섹트 기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교집합이죠. 그래서 두 물체가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트 바디 툴에서 우클릭해서 제일 아래쪽에 메뉴를 확장시켜서 인터섹트 클릭하시면 다시 창이 뜨죠. 지금 파트 바디가 3개니까 여기서 첫 번째 거 파트 바디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남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모와 중공 실린더에 겹치는 부분만 남겨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유니온 트림.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한데요. 두 요소를 결합을 하는데 애드처럼 요소를 결합하는데 결합하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부분이 제거되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에다가 일부 원소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해보죠. 자, 인터섹트 딜리트 해가 없애고요. 자, 여기서 다시 바디 2에서 우클릭해서 유니온 트림 눌러주고, 자, 우리가 선택을 지금 자동으로 됐죠. 얘는 형상이 없어가지고 자동으로 됐고, 여기 보시면 페이스 투 리무브 제거할 면을 선택해라, 아니면 보존할 면을 선택해라. 선택 안 하게 되면 자, 페이스 투 킵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보존되는 거예요. 자, 먼저 리무브부터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투 리무브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파란색 만들고, 내가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걸 잡든지 여기를 잡든지 여기를 잡든지 하나를 잡아서 색깔을 바꾸고 오케이, 프리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케이. 얘만 날라갔죠. 자, 다시 캔슬하고 다시 유니온 트림해서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잡고 프리뷰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앨 부분에 면 하나만 잡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유니온 트림 해서요. 이번에는 페이스트 투 킵 남겨둘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거랑 요걸 선택하시면 얘 날아갔죠,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제거할 부분을 선택하든지 남길 부분을 선택하든지. 이게 왜 구분이 되어 있냐 하면 형상이 단순할 때는 어떤 면을 찍기 쉬운데 형상이 안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겨질 부분만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울 부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편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는 구멍이 뚫려 버렸죠, 그죠? 자, 다시 유니온 트림해서요, 남겨둘 부분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도 선택해주면 아까처럼 요 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니온 트림해서요, 이번에는 리무브 할 부분, 이 부분만 내가 했다.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남고 구멍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그죠? 이게 특히 형상이 복잡해질 경우에 더 장점을 발휘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림을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리무브 럼프. 자, 리무브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바디가 분리됐을 때 한쪽 부분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에 대해서 얘로 빼줄게요. 자, 리무브 럼프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클릭하면 리무브가 안 뜨죠, 그죠? 안 뜬다. 자, 이럴 때 얘를 따로 한 개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 하면 귀찮으니까 파트 바디를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복사가 됐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얘는 숨길게요. 우클릭해서 H 숨겼다. 자,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줄 겁니다. 자, 우클릭해서 리무브 어디를 빼줄 거냐? 여기를 빼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도동강이 났죠. 자, 여기서 도동강 난 이 파트 바디에 우클릭해서 리무브 럼프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제거할 부분 늘 선택하든지 남길 부분을 선택하든지. 자, 제거할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 오케이. 이렇게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형상이 복잡할 때 리무브를 썼는데 끝에 뭐 티끌 같은 게 찌꺼기가 남았다. 그럴 때 요걸 써주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어셈블리는 무조건적인 결합이 아니고 더하거나 빼지는 겁니다. 애드는 우리가 두 요소를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라도 무조건 결합시키는 기능. 그래서 뭐 크게 구분 안 하고 많이 씁니다. 이 둘 다. 그리고 리무브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는 기능. 자, 인터섹트는 두 요소가 겹쳐지는 부분을 남기는 거, 교집합. 그리고 유니온 트림은 두 요소를 결합하고 남은 부분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무브 럼프는 리무브 기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어떤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예제를 하면서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과제 27번부터 먼저 우리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장 안 하고 닫고요. 자, 파트 바디를 열고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 드레스 과제 27. 자, 생긴 걸 먼저 보면 이렇게 기역자 브라켓이 하나 있고, 그죠? 여기에 실린더가 구멍을 박을 수 있는 실린더가 붙어 있습니다. 단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봐도 두 개를 붙여 놓은 것 같이 생겼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싹 다 쇳덩어리를 풀머신닝으로 다 깎아서 만들면 비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용접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걸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요 기역자부터 먼저 그리고 얘를 그려서 어떤 걸 쓰면 되겠어요? 유니온 트림 쓰면 딱 되겠죠, 그죠? 얘를 좀 길게 뽑아서 유니온 트림 써서 이 부분은 페이스트 리무브로 클릭을 해줘서 지워버리는 걸. 그러면 깔끔하게 이런 형상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3D는 항상 방법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스케치 진입합니다. 입평면을 잡고요. 위에서 내려다보게 구멍까지 다 뚫려 있는 형상을 그릴 겁니다. 자,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가 60이다, 그죠? 60 맞죠? 60에 여기까지 60, 그러니까 반은 30. 이 끝부분에 이렇게 원호가 있죠. 그래서 원을 하나 센터 맞춰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됐죠? 얘가 반지름이 20이에요. 20. 그럼 직경이 40입니다. 40. 이 부분, 이쪽 선이 이 원이랑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하나 꺼줄게요. 프로파일이나 라인 선택해서 쭉 해서 딱 붙었을 때, 접할 때 클릭. 자, 주우개를 꺼내시고요. 필요 없는 거 지워줍니다. 요거 필요 없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 부분의 길이가 45입니다. 길이가 45. 접선이 풀렸네요. 풀렸을 때는 두 개 선택하고 단전시. 그리고 45도고 센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90입니다. 요 센터 점에서 여기까지 90 됐다, 그죠? 여기나 얘는 이 센터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밀어 눌러서 클릭. 필요 없는 거 지우개 꺼내서 지워주고요. 자, 지우니까 지금 대칭이 자동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치수가 중복이 된 겁니다. 얘를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큰 구멍이 하나 있죠. 파이가 25. 센터 일치하고 Shift 눌러서 클릭. 파이 25.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 나가서 두께가 25다, 그죠? 패드 눌러서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25. 자, 이렇게 하면 브라켓 기본 형상이 됐죠. 두께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엣지 필렛 있는 이 부분 드레스업 피처에서, 그죠? 드레스업 피처에서 여기 쉘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우리가 두께를 줄 부분만 남기고 다 선택하면 돼요. 자, 기역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남겨주고 클릭, 또 여기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또 아래면 클릭하면 지금 선택된 부분 빼고 두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선택하고요. 10mm, 우리가 두께 10mm 줄 거기 때문에 10mm. 그러니까 10mm 주면 안쪽으로 두께가 들어오고 여기다가 주면 바깥으로 두께가 들어옵니다. 됐죠? 요거 두 개 빼고 다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자,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10mm가 쫙 들어가서 브라켓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걸 포켓을 해서 뭐 해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해서 사각형 그려서 뚫어도 되는데 이게 훨씬 편하죠. 깔끔하고. 이렇게 해서 브라켓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는 요 부분, 파이브 부분 그려주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반틈 그려서 샤프트 주고, 그죠? 엑시스 그려주고 돌리면 되겠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안하고 인서트 바디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 그립니다. 여기다 그려서 나중에 아까 배웠던 유니온 트림 써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하셔가지고 요면 잡고 우리가 스케치를 해볼게요. 됐죠? 자, 엑시스 축 하나 그어주는데 지금 도면 보시면 엑시스가 이 밑에 기역자 브라켓의 모서리에 일치하죠. 자, 일치하기만 해서 대충 꺼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죠. 각도 수평 쪽하고 얘랑 30도. 자, 이 엑시스를 이 축을 기준으로 샤프트 기능을 써서 모델링을 시켜줄 겁니다. 자, 요것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요것만. 요것도 보면 두께가 5mm. 그죠? 바깥쪽이 26, 안쪽이 16이니까 요도 두께가 5mm. 두께 5mm다, 그죠? 두께가 균일하기 때문에 우리 외형선만 따서 샤프트 그리겠습니다. 자, 클릭, 직각해야 되죠. 요 직각해야 됩니다. 클릭하고 또 평행해야 되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클릭.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경이 파이 16이다, 그죠? 그러니까 반이 여기까지 8. 그 다음에 길이는 놔두면 되고요. 이 부분에 고정부 부위에 외경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6이니까 28이 되겠습니다. 28. 그죠? 이렇게. 얘 위치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얘 위치는 여기 모서리에서 30이다, 그죠? 30. 자, 여기 센터 원점에서 여기까지 30. 여기는 나중에 유니온 트림에서 지워주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샤프트로 돌려줍니다. 샤프트. 떴는데 두께 없어서 그래요. 두께. 자, 두께를 넣어주는데 두께 5mm다, 그죠? 5mm.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관통했죠? 관통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대충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졌고 여기는 홀을 뚫어야 됩니다. 홀 6개. 한 개 그려서 서큘러 패턴으로 쭉 돌리면 되죠. 자, 홀 PCD가 직경 40이고, 그죠? 홀의 직경이 6입니다. 파이 6. 40이고 6입니다. 자, 홀 뚫어 볼게요. 자, 홀을 클릭해서 제일 위에다가 뚫어줍니다. 직경이 6이다, 그죠? 깊이는 적당히 길게 하면 되는데 안되면 넥스트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요거랑 일치해야 된다, 그죠? 코인시던스. 그래서 나가면 자, 요렇게 구멍이 뚫어집니다. 아, 참, PCD를 안 줬네요, 그죠?
여기서 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얘가 파이가 40이었다 그죠? 40 그리고 얘랑 이 원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중심 일치해야 되니까 콘센트릭 3 이렇게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또 일치해야 되겠죠? 코인시던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정확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얘를 6개 360도 돌리면 되죠. 자, 서큘러 패턴으로 홀 클릭하고 서큘러 패턴 눌러줍니다. 완전한 원이기 때문에 컴플리트 크라운 눌러서 6개 하면 자동으로 60도씩 간격으로 하게 되고, 어디를 기준으로 돌릴 거냐 클릭하셔서 요 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원 센터를 인식해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멍까지 다 돌렸죠. 저장 한번 하시고 다 됐기 때문에 기역자 브라켓이랑 이 파이프만 합쳐주면 됩니다. 유니온 트림으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됐죠. 다음에 리무브 할 부분, 자 클릭하고 이 부분 지워야 된다 그죠? 지워야 되고 여기에 구멍이 나야 됩니다 그죠? 요거랑 요거. 그래서 프리뷰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멍이 생기면서 밑에는 다 없어졌다 그죠? 이렇게 다 했을 때는 얘랑 얘가 필요 없으니까 우클릭해서 H 누르면 숨겨집니다 그죠? 그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소메트리 뷰해서 센터에 딱 놓으면 저장하고 요거랑 똑같이 자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